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투자 중이던 CJ 사우, CJ ENM 주식을 모두 매도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2019년경부터 CJ라는 기업과 그 계열사들을 분석하면서 투자를 시작했었습니다. 투자를 결심했던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CJ의 장점은 제일제당이라는 계열사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추세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정 간편식 시장이 성장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가정 간편식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CJ 제일제당이 성장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통운입니다. 온라인 거래가 증가를 하면 택배 수량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통운이 성장을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OTT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컨텐츠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CJ ENM의 미디어 분야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다양한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성장할 것이다. 네 번째, CJ 사우의 2029년 의결권 생성. CJ 사우는 우선주이지만 2029년 의결권을 갖게 되는 좀 독특한 주식입니다. 즉, 지금은 보통주와 주가 차이가 있지만은 2029년에는 보통주 주가의 상승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많은 부채에도 지속적인 흑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 구조와 기업 자산. 실제로 CJ는 굉장히 많은 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적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흑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사업 구조가 아주 탄탄한 것이죠. 여섯 번째로는 지배 자본 총계 4조 5천억 대비 저렴한 기업 몸값. 당시의 시가총액은 2조대였습니다. 제가 투자할 당시에요. 현재 CJ 주가는 10만 8천원, 시가총액은 3.15조로 여전히 지배 자본 총계보다 훨씬 낮은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립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올리브영과 CJ ENM의 오쇼핑 분야인데요. 이 올리브영의 H&B는 헬스 앤 뷰티 이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올리브영도 성장 추세였으나 이 오프라인 거래가 줄고 이 온라인 거래로 이 거래량이 옮겨가면서 앞으로 이 올리브영 같이 오프라인에서 헬스 앤 뷰티 상품을 파는 그런 사업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홈쇼핑 역시 TV 시청 감소로 TV 홈쇼핑은 역성장할 것이고 하지만 이 모바일 쪽, 온라인 쪽에서 잘한다면 성장을 해서 이 부분을 TV 홈쇼핑에서 감소하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단점은 먼저 프레시웨이, 매수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오프라인 식당 이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역성장 가능성이 클 것이다. 푸드빌 역시 내수의 한정, 그리고 오프라인 식음료 이용의 지속적인 감소, 치열한 경쟁, 역성장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CGV, OTT 산업의 성장, 그리고 젊은 층의 영화관 기피 트렌드의 확산. 그래서 영화관의 수요는 계속 줄어들 것, 역성장 가능성이 역시 크다. 그 다음은 많은 차입금과 낮지 않은 부채 비율. CJ는 차입금이 여전히 많고 몇 년 전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150% 이상으로 낮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승계 이슈. 이재현 회장의 건강 때문에 이제 서둘러 자녀인 이경우와 이선호에게로 승계를 진행하는 시기여서 이 승계를 위해서는 CJ 주가가 최대한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대주주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적게 내고 승계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는 후계자 능력과 자질에 대한 의심.
이재현 회장의 후계자로 예상되는 아들 이선우, 1990년생이고요. 이선우의 경영 능력이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나이가 어리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대마초 밀반입 등 경영자로서 자질 뿐 아니라 인성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승계 후에 CJ그룹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CJ그룹을 이끌어온 이재현 회장, 이미경 부회장, 손경식 회장 등이 이재현 회장이랑 이미경 부회장은 건강이 좀 걱정이 되고요. 손경식 회장은 나이에 비해서는, 연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정하시긴 하지만 나이가 나이니만큼 이분들이 부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이 후계자들이 CJ그룹을 계속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주에 대한 불성실한 생각과 태도. 직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 주주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전달해 줄 테니까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안 되겠냐고 얘기할 정도로 주주에 대한 이 생각과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주주가 바로 접니다. 그때의 최종 투자 판단은 단점은 많지만 이 제일제당, 대한통운, CJ ENM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성장 가능성으로 충분히 단점들을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부채 비율이 낮지는 않지만 CJ의 사업 구조라면 재무 상태가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지배 자본 총계 대비 저렴한 시가총액과 10년 후 의결권을 갖게 되는 CJ 4우선주에 투자하면 충분한 안전 마진까지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CJ 주식을 모두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생각했던 장점은 그대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제일제당, 대한통운,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성장 가능성도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안 그래도 나빠지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푸드빌은 매각도 안 되면서 계속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고요. 특히 CGV의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아찔합니다. 이 돈을 얼마나 쏟아부어야 해결될지 지금 CJ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돈을 계속 쏟아부어서 해결은 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서 지배 자본 총계 대비 CJ의 몸값도 많이 올랐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생각했던 안전 마진도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 제일제당, 대한통운,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을 통한 성장이 기대보다 빨라지고 이 승계 이슈가 정리되는 시기에 맞춰서 사업 구조를 개선하려는 계획이라면 이 CJ의 실적과 주가는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9년 의결권이 생기는 CJ 4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요. 현재 CJ 4 우선주의 주가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86,8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CJ 4 우선주를 모두 매각한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인 건데요. 제가 현재 집중 투자하고 있는 모 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나은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 사업 구조, 재무 구조, 경영자의 자질, 기업의 주주하는 시스템, 주주에 대한 생각과 태도, 그 무엇을 비교하더라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다른 모 기업 대비 현저히 떨어져서 CJ의 제 투자금을 할애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CJ 주식을 모두 정리해서 그 모 기업에, 그 X기업에 추가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투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6월부터 조금씩 지분을 줄여왔고요. 그리고 이번 달 중순에 남은 주식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뭐 총수익은 1150만원에 수익률은 1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쏟은 정성과 시간,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상승한 수익률에 비하면은 많이 아쉬운 수익이기에 정리하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몰 비용의 오류인 거죠. 정성과 시간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정리하기 아쉬운. 그래도 매몰 비용의 오류는 떨쳐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에는 대략 135만원, 8%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변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